네,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법 로비 의혹도 혐의인데요. 그 복판에 돈 버는 게임으로 불리는 P2E가 있죠. 게임 회사들은 P2E 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 합법화를 주장해 왔는데요.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코인 투기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P2E 게임 규제 완화를 둘러싼 게임업계와 정치권의 유착 가능성을 제기한 분이 있죠. 바로 한국게임학회장을 맡고 있는 위정현 중앙대 경학부 교수입니다. 위정현 교수 모시고 P2E 게임 논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국회에서도 지금 윤리위원회 제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그중에 이 돈 버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 P2E 이렇게 불리는 게임이 지금 문제되고 있습니다. 관련 게임의 코인이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인데 그 위믹스에 김남국이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이 P2E가 문제가 됩니다. 우선 P2E 게임, 시청자님께서 조금 쉽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뭡니까, P2E 게임? 예, P2E 게임이라는 건 방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play to earn,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을 한다는 이제 그런 개념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게임 내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게임 플레이를 하게 되면 게임 내에서 아이템도 생기고 게임 머니도 생기고 이제 생깁니다. 그걸 아이템, 뭐 칼, 그다음에 네. 게임 머니가 생깁니다. 예를 게임 들면 머니. 뭐 리니지 같은 경우는 뭐 아데나 이런 게 생깁니다. 예. 그런데 특히 이제 게임 머니 이걸 현재 게임법 구조에는 밖으로 가지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금하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 게임 머니는 환전이 안 됩니다. 현금과 환전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뱅뱅 돌아야 됩니다. 아이템을 사거나 예. 팔거나 해야 된다 이거죠. 예, 네. 그렇게 그런데 됩니다. 근데 그걸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게 코인입니다. 코인이 중간 매개 역할을 한다. 예, 어떻게 그러니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코인이 현금하고 교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인 예. 팔아서 돈 현금을 사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P2E라는 것은 현금을 그러니까 아이템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서 중간에 코인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게임 머니 코인 그러니까 게임 머니 위믹스 현금 이 3단계를 조금 이제 들어가면 좀 5단계 막 이렇습니다만 예. 간단하게 하면 해서. 3단계를 거쳐서 현금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게임 머니 이제 위믹스를 예를 든다면 중간에 위믹스를 팔아서 현금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P2E 이 게임은 우리나라에서는 현금화가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안 됩니다. 안 돼.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과거에 바다 이야기라는 예, 바다 이야기 뭐 2008년 정도에 노무현 정부에 아주 치명상을 줬죠. 아주 중독성 있는 게임이었죠. 예, 네. 그게 이제 슬롯머신의 도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다 이야기가 그때 이제 전국에 2008년인가 7년인가 그때 전국으로 확장이 되면서 특히 이제 성인 남성들이 도박판에 빠져서 뭐 폐가 망신하고 네. 그래서 아주 전국이 거의 도박장화 되다시피 했던 그래서 아주 큰 정치 문제가 됐었는데 네. 이제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게 이제 바다 이야기 그때 이 현금화 구조하고 지금 코인을 매개로 한 현금화 구조가 대단히 유사합니다. 바다 이야기 때는 그게 상품권이었던가요? 상품권입니다. 네. 상품권을 코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 당시 상품권을 네. 지금의 코인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때 바다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끌어냈던 게 상품권입니다. 상품권이었죠.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슬롯머신 했을 때 점수를 따면 그걸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정부가 특히 그 당시에 문체부가 그걸 상품권을 허용해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품권을 통해서 현금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상품권 허용이 뭐 로비였느냐 아니었느냐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죠. 그 예, 당시에도. 실제로 그 로비를 했던 업체 경영진 이런 사람들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체부의 당시 공무원들도 검찰의 압수수색을 3번 받았고요. 예. 그다음에 담당 공무원들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 문체부 같은 정부기관에 굉장한 트라우마였는데 네. 그래서 그런 바다 이야기하고 유사한 이제 이건 이제 성인용 바다 이야기, 성인용 도박판이었거든요. 바다 이야기는 성인용 도박이었는데 네, P2E는 청소년판 도박판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청소년판 바다 이야기 바다 같은 이야기. 꼴이 예. 될 수 있다. 예, 그걸 제가 이제 학회가
우려를 해왔고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반대를 해왔죠. 지금 유정 교수께서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게임학회에서는 일관되게 반대를 해왔다. 이걸 허용한 나라도 있긴 있죠. 아니요, 허용한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최근에 좀 놀랍게 생각하는 게 이제 그 코인 전문가라는 분들도 이게 중국하고 한국을 빼고는 다 또 허용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한국, 중국 빼고는 다 허용했다.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국가가 베트남도 금지하고 있고요. 베트남도 금지? 예, 금지입니다. 근데 싹 뺍니다. 그걸 베트남 이야기를. 제가 실제로 베트남 정부 이 고위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다 하고 왔기 때문에 이건 절대 자기들은 허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세 개의 나라가 뭐냐면 우리처럼 바다 이야기처럼 한번 큰 도박 때문에 한번 큰 사회적 혼란을 겪었던 나라들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 개가. 그리고 중국은 이제 워낙 이제 도박을 좋아한다고 그러고요. 나머지 국가는요. 미국이나 유럽, 일본 이런 나라인데 P2E 게임이 크게 인기를 못 얻거나 아니면 유저들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게이머들이 그렇습니다만 P2E 게임을 싫어합니다. 허용은 돼 있는데 아니요, 방치하는 거죠. 합법이 아닙니다. 문제가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다. 네, 그러니까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그냥 특별하게 뭐 문제가 안 되니까 그냥 할 사람 하고 말 사람 마세요. 그렇게 많이 안 하는 모양이죠. 그쪽 나라에서는. 특히 미국하고 유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P2E 게임이 미국하고 유럽 주력 시장에 못 들어가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의 게이머들은 게임의 결과나 게임의 행위를 승패를 돈으로 사는 걸 극히 혐오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게임이라는 건 게임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을 한다 그 개념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우리 게임 회사들은 돈을 벌기 위한 이 게임을 허용해달라, 규제 완화를 해달라는 요구를 지난 대선 때 많이 했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해왔고 특히 이제 이제 절정에 달했던 게 지난 대선 때 양 후보의 캠프에 그리고 이제 P2E를 허용하라는 그런 어떤 요구가 내부에서 분출했죠. 내부에서 분출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 캠프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 쪽 캠프도 그렇고 결국에는 자꾸 그런 어떤 요구들이 계속 들어왔고 심지어는 이제 이재명 이제 후보 입에서 이거 허용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발언이 나왔고 그 당시에 우리 이정현 교수님께서 이재명 캠프의 게임 메타버스 특보 단장이었잖아요. 단장이었습니다. 그럼 반대를 확실히 했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걸 허용하자고 주장을 했다. 유튜브에 나가서 느닷없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한 걸 지금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게임 회사들이 로비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뭐 증거는 없으시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이후에 이제 또 김남국 의원이 NFT 펀드를 발행하고 이것도 사실은 코인 업체에서 호재이고 실제로 코인이 폭등했습니다. NFT 펀드. 대선 펀드를 NFT를 붙여서 모금한다. 그런데 그것도 3일 동안인가 위믹스가 40%인가 폭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호재가 나오면 항상 폭등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뿐만 아니고 제가 이제 이걸 성명서를 발표한 학회가 한 후에 하태경 의원이 그 사람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게임 특별위원장이었습니다.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저하고 똑같은 포지션이었던 거죠. 근데 그분 하태경 의원이 자기도 로비를 당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위메이드라는 회사 이름을 콕 찍어서 이 회사가 토론회에 못 나오게 했다. 자기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나오면 토론회를 취소시켜 버리기까지 했다. 라고 하태경 의원이 얘기했다 그런 얘기죠? 페이스북에서 아예 올려버렸습니다. 페이스북에. 그리고 특히 이제 국회 이제 윤석열 정부 이후에는 국회에서 또 놀랍게도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상당수의 여야 의원들이 문체부를 향해서 P2E를 허용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요구하는 좀 황당한 사태까지 작년에 국감에 있었습니다. 허용해야 된다는 게 황당한 거다. P2E 게임을 막는 것은 뭐 쇄국 정책이다. 이런 얘기도 이재명 대표가 했나요? 그때 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발언입니다. 그러면 게임 회사들이 위믹스를 만든 위메이드가 김남국 의원한테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혹시? 저는 이제 위메이드라는 특정 회사를 꼭 찍어서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성명서에서는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P2E 업체인 거죠. 근데 P2E 업체하고 협단체가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봤고 협회와 단체가 정치권에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 아주 높다. 그리고 특히 P2E 업체와 더불어라고 이야기했고 위메이드는 P2E 업체의 대표 기업입니다.
아, 그런 로직으로 가는 거죠. 위메이드의 대표 기업이다. 그러나 예. 위메이드가 로비했다는 걸 명시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게임 회사들이 설명서에서. 그렇게 했다 예. 그러면 그거를 그게 이제 입법 로비 의혹으로 지금 얘기가 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잡아내기 위해서 검찰이 지금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습니까, 그게? 결국에는 수사를 통해 저희가 이제 밝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서 예. 저희들이 이제 성명서에서 그걸 이야기를 할 때는 처음에 국회의원과 보좌관에 대한 특히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건 보좌진입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예, 왜냐하면 보좌진들이 결국에는 의원을 설득하거나 입법 활동할 때 중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도 야도 의원들은 사실은 연배가 높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잘 모릅니다. 게임도 모르고 예, NFT도 가상 모르고 자산이 뭔지 잘 모르실 수 그다음에 있고. 뭐 가상 코인도 모릅니다. 네. 모르는데 이제 그분들을 설득해서 P2E에 대한 목소리를 나오게 하는 게 저희는 보좌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보유 여부를 일단 먼저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게임 학교에서 주장을 했군요.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 보좌관에 대한 예. 게임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조사하자. 네, 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여야 대치 상황을 보니까 이게 물 건너간 거고요. 예. 그럼 결국은 검찰 수사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라는 게 지금 엊그제 가상화폐 자산 거래소를 압수수색했잖아요. 예. 상장 이제 한 코인에 대한 압수수색일 텐데 그 정도 압수수색으로 사전 로비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는 이제 에어드랍이나 이런 에어드랍. 에어드랍이 이제 무상으로 이벤트에 뿌리는 코인입니다. 네, 공짜로 주는 주는 것. 그러니까 무상 증여입니다. 증정. 증정. 예, 네. 증정, 증여 뭐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조금 우리가 거칠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마트에서 시식 뭐 이렇게 그것도 이제 무료로 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외에도 이제 저희는 또 하나 이제 대단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이제 이번 검찰은 주로 상장 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상장 후에 후에 코인 거래를. 거래된 상황을 보고 있다 검찰은. 네, 그런데 그래서 그게 이제 지갑에서 예를 들면 김남국 의원 지갑에서 어떻게 쪼개져서 이동을 하고 있는가 이건 보이죠. 네. 근데 상장 전은 안 보이는 겁니다. 상장 전에 혹시 예. 뭔가 게임 회사에서 건너갈 가능성은 검찰이 지금 보기 그걸 어렵다. 놓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중요한 걸 놓치고 있을 수 있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코인 발행처를 압수수색을 하면 다 나올 거다. 발행처 즉 예. 게임 회사를 예를 압수수색하라. 들면 위믹스를 발행하고 있는 것은 위메이드죠. 위메이드를 압수수색하면 다 나올 다, 텐데. 다 나온다고 저희는 보는 거죠. 지금 엉뚱한 건 아니죠. 예. 그 거래소 압수수색 정도 해서는 상장 전에 있었을 어떤 의혹을 밝혀내기가 어렵다. 예, 저희는 특히 이제 거기에 나왔던 프라이빗 세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라이빗 프라이빗 세일? 세일은 그것도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가 할당 매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싸게 특정인에게, 미리 판다. 네, 특정인에게 특정인에게 싸게 줍니다. 예. 아주 싸게겠죠. 싸게 미리 에어드랍은 판다. 무상 증정은 공짜로 뿌린다고 준다. 생각할 수 있고 공짜로 뿌리거나 예. 아주 싸게 예. 특정인에게 팔거나.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 세일이라는 것은 개발에 공헌했거나 생태계에 공헌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아주 낮은 가격, 예를 들면 300원인데 300원인데 30원에 줄 수도 있고 300원인데 30원보다는 300원인데 0.3원, 30전 그렇게 줄 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줄 수도 예. 있겠죠. 그러니까 그건 뭐 룰이 없습니다. 이렇게 줄 수 있는데 그런 의혹을 지금 정치인들에게 갖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를 보면 자기들의 상장 전에 자기들이 보유한 코인의 10%를 프라이빗 세일로 풀었다고 나옵니다. 홍보를 10%를? 합니다. 예,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프라이빗 세일을 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코인 업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코인이 복마전이라는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10%를 싸게 그러면 산 사람이 누구냐? 누군지를 그렇습니다. 알려면 그걸 발행한 회사를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이런 예. 주장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프라이빗 세일을 할 때 누구한테 얼만큼 좋다 안 밝히거든요. 그래, 검찰이 그 부분도 조금 수사를 빨리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그러면 이건 지금까지 듣고 보니까 이 P2E를 허용하는 건 정말 폭탄 같은 위험한 일로 보이는데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건 전혀 아닙니까, 이건? 저는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중요하다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위믹스도 과거에 상폐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테라루나도 그 전 세계 50조가 결국 피해 금액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코인의 혼탁한 코인과 게임이 계속 결합돼 가지고 바람직하겠습니까?라고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죠. 그러면 지금 게임 산업은 한편으로는 뽑기라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한번 사행성에 물들어 저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고 예. 한편은 뽑기죠. 한편은 P2E로 또
사행성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러면 미래에 이제 NFT라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코인이 결국에는 신뢰할 수 있는 회사. 예를 들면 뭐 코인이 상폐가 돼버린 회사 또는 또 위메이드가 어떤 논란을 불러일으켰냐면 결국 상폐의 이유입니다만 자기들이 외부에 공개적으로 공언했던 약속했던 것보다 30% 물량이 더 많이 풀렸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 그러니까 또 그리고 회계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코인을 2,200억 원어치를 투자자금을 팔아버렸는데 예. 그 부분을 매출로 잡았다가 또 이제 문제가 돼서 정정했던.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코인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이 없는 회사가 P2E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코인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 신뢰할 수 있는 주체일 때 P2E는 검토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신뢰성과 안정성을 전제로 P2E의 규제 완화가 논의돼야 된다. 논의돼야 된다는 예.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 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자산 투자 의혹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P2E 돈 버는 게임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게임의 기장을 맡고 있는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